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3월 1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힘겹게 지켜냈던 코스피 2000선을 오늘 다시금 내주고 있습니다. 신제품 갤럭시 S4를 공개한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150만 원 아래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대장주가 주춤하자 코스피 전반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엔화 약세 주춤하면서 현대차 상방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후장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오후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내림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4를 출시한 가운데 주가가 급락하자 이 코스피 지수 역시 부담감을 안게 됐는데요. 코스피 1990선을 공방에 두고 현재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0.50%의 낙폭 보이면서 1990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지만 이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수뢰하면서 지수는 하락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4일째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전장에서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강화되며 550선 위에서 견조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은 0.21%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며 554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개인이 161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부추기고 있습니다. 반면 현재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이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급등감에 따른 이 부담감으로 오늘 내림세로 장 출발했던 환율, 그러나 이 11시 구간 들어서면서 상승 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1110원대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40전에 오름세 보이며 1110원 40전에 오름세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갤럭시 S4를 출시한 삼성전자 낙폭이 계속해서 깊어져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2%대의 조정 보이며 150만 원 선 공개된 모습인데요. 현재 삼성전자는 148만 5천 원의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현대차 3인방 동반 강세입니다. 이 엔화 약세가 주춤하자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현대차가 3%대의 상승폭 보이며 21만 9,500원에 현대모비스 역시 2%대의 오름폭 보이면서 30만 8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기아차 역시 3%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5만 4,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반면 오늘 한국전력 5%대의 이 큰 폭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4분기 실적에 대한 호평을 내놓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 강하게 출회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한국전력은 3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삼성생명이 약세 흐름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 강보합권에서 흐름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LG화학 2%에 가까운 내림세 보이며 27만 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CJ 오쇼핑 현재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29만 7,900원에 현재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서울반도체와 CJ ENM이 약세 흐름, 동서와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현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 현재 1%대의 조정 흐름입니다. 18만 7,9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다음이 오늘 2%대의 상승폭 보이며 9만 600원에 시젠과 SFA 역시 1%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젠빅스 역시 오늘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요. 4%대의 오름세 보이며 4만 1,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4를 출시한 가운데 삼성전자 주가가 급락하자 ITG 주가 역시 동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의 낙폭 보이며 148만 5천 원에 거래 중이고요. SK하이닉스만이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LG전자와 삼성 SDI, 삼성전기 모두 약세 흐름이고요. LG디스플레이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32,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연일 갤럭시 S4 기대감에 상승 흐름 보였던 IT 부품주와 이 무선 충전주 주가 막상 갤럭시 S4가 공개되자 현재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단기 급등했던 만큼 재료 노출 이후에 조정세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IT 부품주입니다. 파트론이 1%대의 내림세 보이며 25,5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세코닉스 3%대의 큰 폭의 내림세입니다. 현재 24,750원에 디지털 옵틱 역시 2%대의 내림폭 보이며 1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무선 충전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큰 폭의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양 E&P 3%대의 내림폭 보이며 16,0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캠트로닉스가 4%대의 하락 흐름, 이어서 크로바 하이텍 8%대의 급락세입니다. 현재 8,29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엔화약세가 둔화되자 자동차주 주가가 동반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주가가 현재 3%대의 오름폭 보이며 21만 9,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현대위아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SLO는 흐름 좋습니다. 10%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15,150원에, 화신 역시 10%대의 급등세 보이며 11,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창조사주 주가 중소기업청이 1조 원 규모의 중소벤처펀드를 조성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7%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1,545원에 거래 중이고요. 우리기술투자와 대성장투 5%대의 강세입니다. 이어서 재미니투자가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현재 405원에 거래 중입니다. 최문기 카이스트 교수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내정된 후 연일 와이브로즈 주가가 강세입니다. 오늘 역시 강한 상승폭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서화정보통신이 8%에 가까운 오름세 보이며 2,510원에, 기산텔레콤이 13%대의 급등세입니다. 이어서 제이스인스튜루 역시 12%대의 급등세 보이며 현재 996원에 거래 중입니다. 자본 잠식 우려감에 RNL바이오가 가격 제한폭까지 밀렸습니다. 현재 주당 365원 밀리며 2,08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SMCNC 살펴봅니다. SMCNC는 오늘 훅미디어 합병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주당 485원씩 오르며 3,755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시장 흐름 분석해보는 시장 중계 해석이 이어집니다. 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다시 2,000선을 내주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외국인의 선 현물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외국인이 물량을 빼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대차 3인방의 강세는 오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반적인 시장 흐름 분석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별로 좀 보면 최근 2천억대 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보다는 사실 선물 쪽에서 이러한 매도세, 이쪽이 더 좀 의미가 좀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6,000계약, 3,000계약, 7,000계약, 5월까지 4거래일 연속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파생 쪽에서의 영향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동차주들의 오늘 반등도 마찬가지 그러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같은 경우 2002탈되고 나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을 할 때 지수가 상승을 시키고자 할 때는 자동차주가 하락을 하면서 상승을 못하게 되죠. 눌리게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합니다. 지금 포스코라든가 이런 쪽들이. 하지만 자동차주들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의 또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를 하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스피 쪽의 이런 지수에 대한 흐름은 현재 어떤 종목별로의 흐름의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런 파생 쪽의 흐름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제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부분, 그러한 시기적인 부분에서 갤럭시 엑스포를 공개하게 되면서 그 부분과 이제 타이밍적으로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의 어떤 그런 흐름보다는 시장에 대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오늘 외국인들 오늘도 2,800억 정도 매도를 해주고 있고, 오전장에서 좀 매수를 규모를 좀 키우던 기관들도 현재는 매수세를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지금 지수는 1,990
9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전일에 하락을 했다가 좀 끌어올려줬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지금 2,800억 매도 중에서 2,000억이 넘는 그러한 매도세가 현재 지금 전기전자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지금 2%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오늘 하락에 대해서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전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뭐 100만 원을 넘어설 때 그리고 140만 원을 넘어설 때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한 번에 넘어서는 그러한 가격선들이 아니죠. 100만 원을 넘어설 때도 100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6개월 이상의 어떤 조정 구간을 거치고 또 상승을 넘어서게 되고 작년에 140만 원을 넘어설 때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0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그 이상의 시간을 조정을 받고 다시 넘어서서 거의 160만 원까지 온 상태였죠. 현구간에서 다시 한번 그러한 상승을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고 저는 진통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러운 현재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태라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락에 대해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뭐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어떤 시장에 대한 그런 시각과도 좀 연결을 좀 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업종을 좀 보면 오늘 자동차 업종 그리고 뭐 전기전자 쪽, 제약 바이오, 건설 쪽 그리고 테마 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자동차 쪽 같은 경우 반등 어제 이제 제가 그 지수가 다시 2,000선에 대한 위로 올라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뭐 장중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마감을 하면서 올라서서 마무리가 됐는데 그런 2,000포인트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업종의 그런 견인할 수 있는 업종은 자동차 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었고 오늘은 부품주의 추가적인 강세와 완성차 업체들까지도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자동차 쪽에 그러한 또 이유적인 부분을 보자면 뭐 중국의 그런 영향력 확대 부분이라든가 엔저에 대한 부분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고가권에 온 상태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뭐 엔저 지속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영향력 자체가 자동차 그런 산업의 영업이익에 축소되는 거에 비해서 좀 더 과도하게 지금 민감하게 반응을 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고 이제 PER이 지금 한 6배 이하로 지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만 발생이 되면 분명히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런 연유로 해서 제가 어제 그런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전기전자 쪽에 대해서는 갤럭시 S4를 공개를 하면서 관련한 그런 부품주들이나 삼성전자 쪽이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LED 쪽의 뭐 강세라든가 이런 쪽들 혹은 또 그런 관련한 부품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 그러한 추세적인 부분은 전혀 좀 훼손이 안 되는 그런 양호한 조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후에 이제 그러한 부품주들 중에서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갤럭시 S4를 공개하는 그러한 시점이 장기적인 고가권이 될 수 있는 고점 부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흐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종목들은 아마 추후에 추가적인 그러한 양호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도 뭐 계속 반복적인 그러한 섹터죠. 메디포스트가 오늘 다시 10만 원 상승을 두파를 또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건설주들이 용산 그런 부도 관련 용산개발 관련해서 그러한 부분들 관련했던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뭐 현대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테마 쪽에서는 오늘 뭐 플렉서블 관련 쪽 상보라든가 아이컴포넌트 이러한 종목들과 향투사 관련 그리고 와이브로 관련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코스닥 쪽 같은 경우 전일에도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동안의 박스의 상단 부위로 좀 이제 돌파가 된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겠으나 이제는 저는 이런 돌파된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돌파된 부분을 보면 코스닥 시장 혼자 가는 그러한 흐름이라고 보지 않고요. 코스피 시장도 이러한 향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지금 현재 철강이라든가 화학 쪽 이러한 섹터 민감주 중에서는 좋지 못한 흐름인데요. 향후 이제 코스닥 시장은 약간의 뭐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러한 너무 높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신규 매수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향후에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러한 섹터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이러한 시점이 나타날 때는 코스닥은 약간의 조정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코스피가 약간의 키 맞추기의 그런 흐름 개념으로 해서 해외 시장과의 커플링 흐름 속에서 상승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코스닥 쪽의 종목들은 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환되는 그런 시기도 좀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균형적인 포트 관리, IT 쪽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가능하고요. 자동차 쪽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종목별의 접근은 여전히 뭐 수익률 차원에서 분명히 코스닥 쪽의 흐름들이 더 좋은 수익을 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IT 부품 쪽에서도 뭐 Y솔이나 이러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 IT 부품 쪽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세포 쪽이라든가 헬스케어라든가 뭐 그런 섹터들, 중국 소비 관련 쪽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일정 부분의 그러한 현금 비중과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의 그런 종목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 IT 쪽과 철강이나 화학 쪽이 언제 반등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집중을 하면서 체크를 한다면 그런 순환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뭐 아주 매매하기에 저는 상당히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개별적인 종목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이 급락하고 있는데 실적 전망도 좋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 건가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시총에 지금 상위주들 같이 거의 해당이 되는 그러한 섹터인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총 상위주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상승하는 섹터는 지금 자동차 쪽 섹터입니다. 그 시장의 지수에 관한 그러한 흐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어떤 하나의 어떤 한국전력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시장과 연관되는 같은 시총 상위주 종목들의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고 한국전력도 하락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직접적인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들은 그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하나의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현재 지금 시장의 그런 파생 쪽의 흐름에 의한 그런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영근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어떤 종목 문의가 많았는지 증권사 연결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하루 어떤 종목 문의가 가장 많았습니까? 네, 오늘 갤럭시 S4가 첫 선을 보인 날인데요. 그와 네. 관련된 삼성전자 필두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좀 이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의 좀 문의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특히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문의가 좀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하면은 일단 LED 기판 재료로 사용되는 그 사파이어 웨이퍼하고 태블릿 PC 등이 사용되는 터치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는 과거 일단 상당한 좋은 실적을 보이며 주가 상승도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근에도 다시 한번 좀 신고가를 좀 얼추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좀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일단 그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2인치, 4인치를 주력으로 그 터치 패널을 주력으로 좀 양산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쪽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는 이 갤럭시 노트용 8인치용 이 터치 패널을 올 3월부터 공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초기 물량을 타 업체하고는 달리 독점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지금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또 주가에 상당 부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적면에서도 일단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본다면은 일단 매출액은 한 7,90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약 76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약 32%,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약 18% 이렇게 증대된 수치입니다. 하지만은 일단 갤럭시 S4, 그다음에 앞으로 나올 갤럭시 노트 3까지 좀 오는데 좀 판매 호조를 예상을 한다면은 이 매출액 또한 영업이익 또한 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비록 신고가 부분에 있지만은 충분히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 매수는 현재가에서도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기존 보유자라면은 그냥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일단 매수가는 네. 네, 이렇게 네,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아서 일단 정고점이 24,000원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진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저도 오늘 갤럭시 S4와 좀 관련된 좀 종목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 대비 상당히 좀 지수가 좀 많이 좀 밀려서 일단 좀 큰 종목으로 좀 갖고 나왔습니다. 제일 계획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일단 제일 계획을 일단
제시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최근에 뭐 갤럭시 S4 오늘 첫 선을 보였지만은 이 글로벌 마케팅 모멘텀이 있습니다. 일단 뭐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마케팅의 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일단 전시 행사뿐만 아니라 그런 매체 광고 또한 뭐 리테일 마케팅 등 전 방위적으로 좀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좀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타 뭐 거래소 지수 관련 대형주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지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뭐 올해 2014년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2014년 내년 2월에는 뭐 그 동계 소치 올림픽이 열리고요. 또 6월 달에는 또 브라질 월드컵, 또 9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뭐 인천 아시안 게임 등 너무나 많은 지금 큰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모멘텀은 상당히 좀 크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가 이제 이런 광고 업황이 상당히 좀 성숙이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좀 수치로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광고 경기가 좀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제일 기획은 상당히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올해는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기획은 작년 대규모 인력 충원으로 인해 매출액이 좀 고성장했던 데 반해서 영업이익 개선폭이 상당히 좀 작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뭐 작년과는 달리 일단 고정비는 작년 대비 제한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에 있으며 또 영업이익률의 향상이 좀 그만큼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일단 뭐 이런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일단 1분기부터 충분히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뭐 매수하셔도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 S4 마케팅 모멘텀이 긍정적인 제1기회 현재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뉴욕 라디오시티 뮤직홀에서 삼성 언팩 2013을 개최하고 4세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4를 선보였습니다. 갤럭시 S4 최초 공개로 전 세계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삼성 언팩 2013은 미디어와 거래선 등 상품의 명의 행사장을 가득 메워 삼성 언팩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참의원이 오늘 구로다 하루이코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를 일본은행 총재로 임명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다는 오늘 19일 시라카 마사키 현 총재 뒤를 이어 20일 정식으로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시장 청건수가 전주보다 10,000건 감소한 33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35만 건은 물론 2주 전에 34만 2천 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지난 1월 중순을 제외하면 지난 2008년 6월 이후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먼삭스 등 대형 금융사들의 적정 자본 유지 계획이 취약하다며 9월 말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준의 이 명령은 대형 은행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재매입을 할 만큼 자본력이 위기에 대응할 여건이 되어 있는가를 연례적으로 심사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장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갤럭시 S4 공개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커지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과거에도 이제 갤럭시의 전작들이 출시되겠을 그 시기를 본다면 그 부품주들은 이제 공개 직전까지 계속 상승을 하다가 공개 이후 아니면 뉴스가 나온 이후 바로 이제 조정을 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살펴보시면 그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이제 단기 좀 부품주들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진정된 후에 그 갤럭시 S4 새 제품의 그 판매가 가시화되면서 제품주들도 실적과 적정 주가도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요즘 워낙 코스닥 기업들의 이익 성장성이라든지 이익 추진치에 대한 그 신뢰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서요. 앞으로 그렇게 이제 주가 부분 낙폭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도 코스피 장중에 급락하면서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종가상 2,000선을 지켜줬습니다. 오늘 다시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처럼 2,000선 지지가 가능할지 디커플링 현상은 언제쯤 완화될 수 있을까요? 뭐 2,000선보다도 지금 네. 이제 2월 상승폭이 한 50% 되돌림 수준인 한 1,980선 정도에서 이제 지지력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최근 아주 근래에는 그 펀더멘털보다는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제 이벤트가 시장을 좌우했습니다. 뭐 어쨌든 뭐 추가적인 어떤 큰 폭의 급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 중첩된 이벤트들이 이제 이번 주로 뭐 일단락되고 다음 주는 좀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밸류에이션 따져보면 지금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수준이 한 최근 한 10년 내에 최저점 구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면 뭐 향후에 이제 뭐 한국 시장과 이제 뭐 국외 시장의 이제 밸류에이션 갭 축소를 기대하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디커플링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피는 주춤하지만 코스닥 지수는 연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고점을 형성하기도 했죠. 코스닥 시장에 추가 랠리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느 선까지 오르게 될까요? 뭐 일단 코스닥 시장은 프로그램 매물 부담이 이제 없는 데다가 지금 최근에 외국인 특히 강하게 또 국내 기관도 함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뭐 장기 박스권 돌파라든지 중장기적으로 뭐 추세의 그 방향성이 이제 위로 가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목표치는 한 600한 중반선 전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정부 그 정책 수혜 관련주 위주로 좀 코스닥 중에서 주가가 좀 쩝쩝대는 뭐 업종과 뭐 종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EU 정상회담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브뤼셀에서 열리게 됩니다. 긴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뭐 그 회담의 주제가 이제 첫 번째 긴축, 두 번째 실업률인데 특히 긴축에 좀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추가 긴축은 이제 상황적으로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이제 강하게 긴축을 고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 EU 독일 외에 또 다른 그 강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독일 주도의 그 긴축 정책에 조금 이렇게 반기를 들 것이다 이런 예상이라서요. 그 회담 중에 이제 아무래도 좀 갈등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고 좀 시장 변동성을 자극하는 요소도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의 이지선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시황과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2,000선 지켜주던 우리 증시가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재료들을 보면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뉴욕 증시 연일 고점을 새로 쓰고 있고요. 먼저 어떤 재료들이 있었습니까? 어저께는 이제 미국에서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 밖으로 좀 감소를 했죠.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고용의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심이 컸고요. 작년 4분기 그 경상수지 적자도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시장에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에서는 스페인이 장기물 15년물이 국채 발행을 선고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8억 유로 정도 금리가 좀 내려오면서 됐다라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신고점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만기는 잘 넘겼지만 주가가 다시 흘러내리는 모습이죠. 아마도 지금 봤을 때 환율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환율이 벌써 1110원대를 오가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환율 영향이 주가에 상당히 좀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현물 선물에서 전부 매도죠. 2,9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현물은요. 선물은 6,000개를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주는 것은 개인과 기관인데 기관은 그렇게 많이 안 사죠. 370억 정도 사고 있고요. 개인만이 한 2,460억 정도 받아주면서 시장의 수급이 좀 그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오늘 프로그램 매도 거의 한 1,900억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외국인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또 현물 또 선물에서 하방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빼놓고 전부 상승입니다. 참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지만 때가 되면 결국 커플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지금 견조하게 1990대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일편적으로 할 수 있고요. 개인들의 모습 보시면은 전기전자산 1,750억 정도 삽니다. 근데 운송장비업 쪽에서 한 94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종목에 많이 던지는 모습이고요. 오늘 외국인은 2천억 정도를 버리는 게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삼성전자에 몰린 것으로 좀 봐야 되겠죠. ITC의 결제 아직 안 나와서 약간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어서 그런지 계속 물량을 버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것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기관에서 보시면은 사는 종목은 전기전자 운송장비고요. 대부분의 종목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매도하는 것은 화학업종에 340억 정도가 나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2.2% 바에서 148만 6천 원이거든요. 147만 원의 하단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게 되면 삼성전자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늘 선방하고 있죠. 현대모비스 2.8%, 현대차가 4%, 기아차가 3%. 오늘 주가 하락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에서도 한국타이어가 2.2% 정도 상승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은 그 상승하는 종목이 별로 없고요. 그나마 소폭 상승하는 건 현대제철이나 하나케미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위에서 종가를 형성해야 긍정적인 것인지 오후장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왔어요. 정상적으로 보면 하단선으로 1960에서 70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채우는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사실 상승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적으로 여러 가지 불균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어저께 만기 날인데도 강하게 매도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다시 매수하는지 선물에서 환매가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후장 투자 포인트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인포트 투자자문의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말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린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쪽에서 삼성전자 2% 이상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먼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글로벌 증시를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네. 코스피 지수가 글로벌 증시와 이제 디커플링이 좀 더 심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다우 지수는 7일째 상승, 10일째 상승하면서 7일 연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S&P 500도 2007년 이후 최고점에 이제 근접하고 있는 상태인데, 국내 코스피 지수는 아무래도 2000선 이제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컷오프를 비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지났고, 그거에
또 다른 큰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 아무래도 갤럭시 S4의 공개입니다. 지금 갤럭시 S4가 공개가 됐는데 뭐 헬스케어 그리고 전면 듀얼 카메라 장착 등 뭐 새로운 기술이 등장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뭐 혁신적인 기술은 없었다라고 이제 혹평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 뭐 기관이나 뭐 외국인의 매도 속에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 점은 이제 역사적인 하점에서 좀 되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 갤2와 갤3가 나왔을 때 출시 이전에는 기대감으로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관련 부품주들이 굉장히 많은 상승을 보이다가 공개 이후에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공개 이후에 차익 매물에 의해서 하락을 보였지만 다시 판매 대수가 증가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돌아서는 그림을 그려왔었는데 갤4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갤럭시 S4가 공개되면서 지금 차익 매물이 뭐 코스닥 부품주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쏟아지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판매가 시작되고 판매 대수가 증가할수록 다시 한번 상승하는 패턴을 중반기 그리고 하반기 초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휴대폰 관련 부품주나 삼성전자가 크게 조정을 과도하게 준다면은 조정 구간에서 한 번 더 잡은 다음에 하반기쯤에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주의 반등입니다. 아무래도 엔화 약세가 좀 둔화되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지금 자동차주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율을 잠깐 환율 시장에서 돌이켜보면은,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100원 선 1%대가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1100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원화 약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엔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96엔을 돌파한 다음에,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엔화 대비 원화가 지금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에 대한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하고 외국인이 100억 정도 양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에도 지금 0.28%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뭐 3년 내 최고치인 550선 저항선을 강하게 뚫은 다음에 지금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을 상승시킨 주체를 살펴보면 외국인입니다. 뭐 매일 뭐 300억, 500억 원씩 뭐 가까이 사들이면서 코스닥을 강하게 상승을 시켰는데 추가적으로 코스닥이 상승하느냐 아니면 이제 저항벽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지금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지금 뭐 코스피만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 코스닥 시장은 글로벌 증시와 이제 커플링으로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는 기조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다우 지수나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추세를 유지해서 상승을 한다면 코스닥 지수는 추가 580선까지도 이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급락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 들어봤고 코스닥 쪽의 랠리는 더 이어질 것이다.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해서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신규 편입 정보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정보 들고 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 LG폰 관련 휴대폰 관련 부품주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들고 온 종목은 이제 코렌이라는 종목입니다. 코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카메라 렌즈 제조 회사입니다. 3메가 렌즈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 5메가 같은 경우는 삼성 휴대폰 표준 모델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 비중으로 본다면 역시 삼성전자가 40% 이상으로 가장 큰 상태이고 그 다음이 LG, 그 나머지가 중국 로컬, 화웨이, GT 같은 중국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볼 텐데 역시나 이제 갤럭시 S4 수혜주입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올해는 2012년 대비 50% 70% 가까이 상승한 3억 5천만 대를 출하 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수혜가 전망이 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자체가 올해 공격적으로 출하 계획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부품주가 쇼티지, 즉 공급 부족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게 카메라 렌즈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렌은 전년 대비 올해도 크게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
심지어는 뭐 대만 업체까지 벤더로 등록시키는 이런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부품 조달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코렌이 이에 맞춰서 뭐 캐파 증설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올해는 2012년 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2013년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전망을 해왔는데 2012년 이제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매출액이 87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7억, 그리고 순이익이 2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액이 1,2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3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00억 원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거의 5배가 넘는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코렌이 BW나 CB를 발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이 시석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예상 PER은 6배 미만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경쟁사 대비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경쟁사로는 세코닉스와 이제 디지털 옵틱 등이 있습니다. 세코닉스는 이미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 10배 수준에 거래되고 있고 디지털 옵틱의 경우는 이미 8배에 거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코렌은 아직까지 5.9배, 6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저평가가 돼 있고 추가적으로 더 크게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코렌의 이제 차트를 잠깐 보시면 꾸준히 계단식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가시화되고 실적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다시 근 한 달 동안 지금 6,40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구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코렌이 뭐 1분기 실적이 아무래도 수율이나 공급 부족 사태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은 다소 저조할 가능성이 있지만 2분기, 3분기에는 뛰어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매수가는 지금 6,400원대 이제 거래 중에 있는데 약간 낮게 잡아서 6,300원이면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1차 목표가는 9,000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렌에 대한 대응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동욱 전문가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자화전자가 10% 담겨 있고 나머지 종목이 5%씩 담겨 있습니다. RF텍과 트레이스, 파워로직스, 우리금융, 성도 ENG가 5%고요. 현금이 65%입니다. 수익률도 체크해보죠. 네, 현재 포트에는 모든 종목이 플러스권입니다. 그중에서도 RF텍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죠. 40% 이상, 파워로직스가 32%, 우리금융이 10%, 트레이스도 20% 가까이, 성도 ENG도 22%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자화전자도 16% 이상 높은 수익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부터 AS를 바로 받아볼까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편입을 했던 이제 자화전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시장의 관심에서 좀 소외된 종목이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연치 않게도 이제 방송 후에 이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좀 급등하는 패턴을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화전자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제가 1차 목표가는 24,000원대에 잡아드렸지만,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모멘텀을 받고 그리고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차 목표가까지는 무난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28,000원까지도 2차 목표가로 잡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흥행에 성공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나 3분기에는 28,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자화전자는 그대로 24,000원까지 1차로 보유하고 28,000원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전략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화전자 오늘도 고점이 23,500원이었는데요. 1차 목표가 터치하더라도 조금 더 28,000원대까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RF텍인데요.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죠. 그런데 오늘 이 종목 좀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괜찮을까요?
지금 RF텍이 지금 오늘 5%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의 소외 속에 갑자기, 지금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이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미리 선반영된 종목들은, 오늘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RF텍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RF텍이 유난히 지금 5%대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갤럭시 S4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대했던 무선 충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었다. 이에 따른 이제 실망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은 분명히 들어가고 있고 RF텍 올해 예상 실적을 감안한다면 지금 너무나 과도한 저평가 상태다. 많은 상승을 했지만 저평가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은 추가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뭐 17,550원에서 거래 중에 있는데 17,400원에 지금 거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편입한 가격보다 수익률이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21,000원까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RF텍 살펴봐 드렸고요. 이어서 우리금융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좀 흐름이 가장 안 좋았던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금융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제가 1차 목표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13,5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조정했는데 단기 악재가 터진 상태입니다. 뭐 얼마 전까지 뭐 용산 디폴트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크게 하락을 보였는데 우리금융이 용산 개발에 이제 뭐 디폴트가 된다 그러면은 좀 타격을 입는 은행주다 이렇게 시장에서 말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때부터 좀 급락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수익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 종목 더 AS를 받아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지금 아무래도 포트에서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설명했던 이제 자화전자 이전에 성도 ENG라는 종목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 ENG는 뭐 5,000원에서 제가 추천을 해서 지금 뭐 또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일부 10%는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5%만 지금 포트를 채워서 7,000원까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아무래도 실적 발표 후에 그 차익 매물에 의해서 급락했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계속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음봉을 그려주고 있지만 약간 뭐 0.6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ENG가 뭐 감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순이익단으로 지배주주로 340억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성도 ENG의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934억인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PER 3배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 관련 플랜트 클린룸 관련주라고 해도 PER을 너무 적게 받고 있다. 과도한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이게 성장성이 정체된 게 아닙니다. 성도 ENG는 중국에서 건설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 본 사업도 올해는 2012년보다 아무래도 실적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성도 ENG의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4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시가총액을 대비한다면 PER이 2.5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ENG는 지금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인 7,000원까지는 강력 홀딩을 해보는 전략을 추천드리고 2차 목표가는 차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 받아봤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이 이익 실현하면서 포트에서 제외됐죠. 새롭게 코렌이 편입되면서 종목은 6개입니다. 현금 비중은 65%입니다. 네, 그대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트레이스가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2차 목표가 5,000원까지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성도 ENG도 그대로 강력하게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편입될 종목이죠. 매수가 6,300원 코렌이고요. 목표가 9,000원, 목신저가 5,000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오후장 파워업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